오그라 커렉션 유물은 창녕교동고분군 가운데서 역시 그 톱클래스의 아주 뭐 간모라든지 이 금동관을 본다면은 최고급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됐던 교동의 다른 유물들과 비교해도 역시 가장 최고급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해서 교동 유물은 지금도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것이 발굴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그라 컬렉션은 현재 남아있는 창녕 교동고분 출토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물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소장한 창녕 가야 고분군 출토 유물은 반환 논란에서 빠져 있었다. 개인이 구입한 것을 국가가 반환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논리였다. 문화재 지정도 좋은 구실이었다. 我が国の文化財は基本的に売買が自由であります。そうしますと重要な作品が外国に売られるという可能性がございます。それを防ぐために設けられたのが重要文化財で、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作品は外国に輸出すること、許可なく外国に輸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制度になっております。 1961년에 일본 외무성 문서는 오구라가 소장했던 창녕 유물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1936년) 문화재 지정 당시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その所蔵品の1110点のうち大半いわゆる600点近くが、考古遺物だということです。考古遺物っていうのは発掘品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いわゆる古墳の発掘から出てきたものっていうことで、それで普通ですね、その所蔵品というものは個人が持てるものではなくて、これはやはり総督もしくはその日本の行政機関が持てるものなんですけど、それが一回の個人が大量に持てたということはやはりそれは盗掘との関連があったと一般に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 창녕의 유물들이 언제 어떻게 오구라의 손으로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이 다시는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일제가 식민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식민 통치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총독이 발굴 현장에 나가서 시찰을 하거나 보고서에 휘호를 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제는 강제병합을 고대 임나일본부의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 지배, 신공황후의 신라정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옛 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주를 두고는 신공황후가 점령했다는 일본 사기의 내용을 들어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사에 정통했던 한 일본 학자는 경주를 찾은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여 경주여,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봤을 때의 심정은 실로 지금 나의 심정에 버금가리라. 나의 로마가 눈앞에 있다. 나의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한다. 일제는 조선의 고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과거 자신들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증거 찾기에 나섭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부의 조선 고적 조사 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남아있다. 1915년부터 30년간 총독부 박물관이 남겨놓은 자료를 국립박물관이 출범하면서 인수한 것이다. 고적 조사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회의 소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고적 조사 사업 결과 나온 그 보고서들,
그다음에 이 출장 복명서들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이후에 그 고적조사 도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기초 자료가 되는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총독부의 문화재 소장 경위나 문화재 원판 사진, 그리고 조선 고적조사의 구체적 보고 등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들이다. 또한 이들 자료는 일제가 어떤 목적으로 고적사업을 실시했는가를 알려주는 1차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제가 한국의 식민 통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역사적 논리로 피고 있었던 그 식민사관을 고고학적인 유물로서 증명코자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사업이 바로 고적조사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16년 조선 총독부는 5개년 계획으로 고적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의 고대 사회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조사였다. 고적조사 사업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총독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것이다.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는 식민 통치에 있어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고적조사 사업의 초반기, 평양 지역과 경상남도에 집중된 조사 지역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것은 역시 그 가야 지역에서는 임나일본부가 가야에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평양에서는 낭랑 고분을 발굴해서 실은 고대 한반도 북부를 중국이 지배했다는, 그러니까 남부는 외가 지배하고 북부는 중국이 지배했다는 것을 어떤 강조하여서 현대 일본의 지배가 어떤 당연하다는 것을, 어떤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조선 고적조사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곳은 도쿄 제국대학이었다. 도쿄 제국대학은 한일 강제병합 이전부터 조선의 역사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다. 1902년 도쿄 제국대학은 건축학과 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를 파견해 당시 대한제국의 건축물들을 조사한다. 세키노 타다시는 신라 고려 조선의 서울인 경주 개성 서울을 62일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인 보고서가 일본인 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후속 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가능하면 전시기 그리고 넓은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었고, 충실하게 세키노 타다시는 여기에 부응을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고적 조사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조선 고적조사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세키노 타다시는 자신의 모교인 도쿄 제국대학에 조선 고적조사 사업을 하며 기록한 조사보고 자료와 유물들을 기증했다. 세키노 컬렉션이라 불리는 이 자료들은 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나 이번 취재에는 촬영할 수 없었다. 2005년 도쿄대학 박물관에서 발간한 세키노 타다시의 도록을 통해 세키노 컬렉션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키노 타다시는 건축과 교수 출신답게 고분을 발굴하며 상세한 실측도와 고분 내부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특히 고구려 고분의 경우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고분 벽화는 당시 도쿄 예술대학의 교수였던 오바 스네키치가 참가해 1:1의 크기로 모사를 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고구려 고분 벽화는 모두 이들의 손에 의해 모사된 것들이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연구자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고구려 평양